Thanks, Ken Delaney and Vaughn Hilliard are covering this developing story since we've been on the air, and I want to share this update to their reporting. They report that Deputy FBI Director Dan Bongino is considering leaving his job after this heated confrontation with Attorney General Pam Bondi over his frustration with how the Justice Department has handled the Jeffrey Epstein files. That's according to a person who's spoken with Bongino and a source familiar with Bongino and FBI Director Kash Patel's interactions with Bondi. Quote, 때로는 공식적인 결정이 기관의 예상 운영 방식을 눈에 띄게 바꿀 때가 있다. 일부 사건들은 즉각적인 결과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게 된다. 2025년 12월 18일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금융사기 민사소송의 집행단계 담당 판사는 3억 6,400만 달러의 즉시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분할 납부나 추가기한, 협상 여지 없이. 심리는 맨해튼 소재 뉴욕주 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결정은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지급 기한 및 일정을 정하는 기술적 심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기대를 깨고 공인 관련 고강도 소송 진행에 새로운 수준의 엄격함을 설정했다. 즉시 판결 이행을 명령함으로써 뉴욕 사법부는 유죄 판결 내용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술책의 시간이 끝났음을 분명히 시사했다. 이 소송의 기원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트럼프와 트럼프 조직이 수년간 금융자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은행 기관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한 데서 비롯된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접근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록으로는 입증되지 않는 지급 능력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1심 유죄 판결은 2024년 2월에 선고되었으며 5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고 운영 제한을 동반했는데 여기에는 트럼프가 주에 등록된 기업에서 경영진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는 3억 6,400만 달러로 감액되었으나 유죄 판결의 근거는 완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체계적인 사기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이들의 행위는 기업적 낙관주의나 회계상 오류로 해석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재판의 즉각적인 결과에 국한되지 않았다. 법원이 기한이나 대체 지급 방안에 대한 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이 판결은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적, 정치적, 법적 영향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변모했다. 재산 은닉 시도나 법원 명령 불이행 시 강제 조치, 모욕죄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명시적 경고는 절차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했다. 비록 아직 민사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영역과 연관된 수단들, 예를 들어 불복종에 따른 구금 등의 잠재적 사용은 법원이 결정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해석을 강화했다. 이러한 유형의 입장은 해당 성격의 소송에서 흔하지 않으며 특히 즉시 처분이 어려운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다. 심리 상황 또한 이 결정의 예외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문 매체를 통해 보도된 정보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은 부동산 자산을 부분 담보로 활용하여 분할 지급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상업용 부동산, 골프장, 고급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유동성 있는 현금 가치로 전환하는 데 수반되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논리를 기각하고 수년간 지속된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명령에 내포된 논리는 재정적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이미 소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명령 불이행은 더 이상 기술적 난제가 아닌
사법당국에 대한 고의적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소송에 적용되어 온 기준과 단절됩니다. 즉, 막대한 자금을 즉시 이동시키는 데 따르는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인정해왔던 관행과 상반됩니다. 대신 법원은 정치적, 평판적, 운영적 함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배상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사용된 언어 자체는 전문 매체들에 의해 단호하고 결론적이라고 묘사되었으며 법원이 피고 측의 저항을 추가적으로 억제해야 할 요소로 해석하고 기간 연장을 정당화할 요인으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제도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그 영향은 소송 자체를 초월한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함해 외에도 이 판결은 정의와 경제적 권력 간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법률 및 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이미 고위 정치인 피고인에 대한 민사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의 전환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회계 사기 유죄 판결과 판결의 신속한 집행 사이에 직접적 연계는 공공적 명성이나 영향력을 근거로 피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제도적 의지를 시사한다. 이 사건을 추적하는 분석가들에 따르면 법원이 전달한 메시지는 사법 구조가 수십 년간 높은 전략적 여유와 면책 특권이라는 수사 아래 활동해온 인물들 앞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 변제 요구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도록 만든다. 이는 뉴욕 사법부 내 다양한 기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귀속된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실질적으로 표출된 사례다. 비록 이 사건이 주, 초 차원과 민사 관할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엄격한 집행은 정치인들에게 귀속된 금융 위반 행위에 직면한 기관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 기준을 재구성합니다. 이 명령의 갑작스러운 성격, 절차적 양보의 부재 및 불이행 시 처벌 조치 위협은 법적 정치적 지형을 가시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전략적 지연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뉴욕 법원의 결정은 주 차원의 민사 소송에 집중되었음에도 미국 제도적 체계의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덕분에 전국적 차원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판결의 즉각적 집행 명령을 둘러싼 사건은 단독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 사건은 다중의 사법 절차, 정치적 압력, 윤리적 의문, 공직자의 재산상 책임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사건 처리 초기부터 사법부 일부와 전문 관측자들은 이 소송을 기관들이 공정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로 해석해왔다. 피고인의 정치적 배경, 공개적 노출도 경제적 권력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뉴욕주 검찰총장실의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검찰은 회계 기록, 내부 증언, 독립 감사 결과를 종합한 방대한 문서 조사를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했다. 기소의 핵심은 자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부풀리는 관행이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제출된 근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재정 투명성 규정을 위반하고 주 법률상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 대통령과 연관된 기업 구조 운영에 대한 제한 조치 측면에서도 그러했다. 이 사건에서 기관들의 협력은 법적 영역을 넘어선다. 이 판결은 국가적 정치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의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내 분쟁의 중심 인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예비 후보로도 공식 선언된 상태다. 따라서 이 소송의 전개는 그의 재정적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존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적용된 법적 장치와 사건에 대한 대중의 해석 사이의 긴장은 합법성과 정당성의 경계를 시험한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환경에서는 제도적 해석이 당파적 입장과 혼동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역학은 트럼프가 이해관계자로 등장하는 소송이 누적될수록 더욱 뚜렷해집니다. 뉴욕의 민사 사기 사건과 병행하여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의 부적절한 보유와 관련된 소송, 2020년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그리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사적 사업 추진과 관련된 소송들이다. 각 소송은 서로 다른 사법, 규제, 행정기관을 동원한다. 이러한 소송들의 중첩은 지속적인 제도적 압박 환경을 조성한다. 최근 결정, 즉각적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 이러한 중첩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시스템이 피고인을 향해 수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렴에 대한 해석은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관의 조율된 행동이 제도적 무결성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 패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 조치의 누적은 박해의 결과가 아니다. 트럼프에게 귀속된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영역의 다중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찰되는 것은 민주적 구조에 내재된 통제 및 책임 메커니즘의 작동이다. 그 활성화는 기술적 증거와 공식적 절차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법적 결정, 행정적 움직임, 입법적 조사의 동기화는 조율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권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객관적 사실들의 결과물이다. 반면 전 대통령 측근들은 규범 적용에 선택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론 노출과 트럼프의 공론장 중심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재산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협상 여지의 부재는 예외적인 대우를 시사한다. 이는 다른 피고인이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공인들이 다른 제도적 압박에 직면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여기서 제도적 신뢰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차적 공정성의 논리를 압도한다. 이러한 비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대응 강도와 적용된 비례성의 기준을 의문시한다. 이러한 해석적 논쟁은 기업 자율성과 공공 책임 사이의 경계를 재정의 하는 더 넓은 맥락에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조직의 사례는 회계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될 때 자산 이미지 관리가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과 연관될 경우 다른 관점에서 모니터링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권력 투사의 도구로서 자산의 활용은 실제 시장 데이터와 동떨어질 경우 특정 조건 해서 제도적으로 제재 가능한 유형의 조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판은 특정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수년간 구축된 금융행동 패턴을 지적했으며 신용 환경에 체계적 왜곡을 초래할 잠재력을 지녔다. 법원이 이 구조를 다룬 방식은 주 법원의 권력 균형 역할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드러낸다. 불이행 시 구금 가능성을 포함한 확고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원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확고히 했다. 연방 공직을 역임한 인물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연방주의 논리를 재확인한다. 하위 국가 기관들은 민사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가진다.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주 법원의 판례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는 책임 추궁이 연방 또는 입법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해당 사건을 제도적 성숙도의 지표로 보는 법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다. 연방협약의 기능성 또한 마찬가지다. 트럼프를 둘러싼 수사, 판결, 논쟁의 집중은 민사 유죄 판결에 따른 정치적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연방법이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입후보를 자동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재산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 판결의 존재는 유권자의 행동,
후원자와 정당의 무조건적 지지 유지 의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피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공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계약적, 당내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강력한 사법적 압박을 받는 후보와 관련된 위험은 비용 편익 계산을 재정의할 수 있으며 동맹 및 자금 지원자들의 계산에 영향을 미쳐 이탈 움직임이나 동맹 재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트럼프의 경우 특히 민감합니다. 그의 정치적 이미지는 기업적 성공 서사에 강력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집행 명령은 이 서사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공적 경력의 기반이 되어 온 기업 구조의 운영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합니다. 뉴욕주에서의 신용 접근 차단, 지역 기업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시장 활동 조건이 재구성된다. 판결의 재정적 요구 사항을 회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 변화는 그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그리고 경제적 신뢰성에 의존하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원의 결정은 특정 절차의 종결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노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혐의의 진실성에 대한 논쟁 단계에서 그 결과의 구체화 단계로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즉각적인 집행은 기술적 분쟁을 정치적 사건으로 전환시키며 복잡한 법적 파장을 동반합니다. 이를 통해 주 정부 기관들의 역할이 다시금 전면에 부각되며 기업적 행태와 공공 책임 사이의 중재자로서 위치를 재확립합니다. 기관적 결정과 그 장기적 영향력을 연결하는 분석을 중시하신다면 본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맥락, 명확성, 지속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를 형성하는 주제들에 대해 뉴욕주 법원이 발부한 법원 명령은 금융사기에 대한 배상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법학자, 제도 분석가, 정치 관측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았습니다. 이 결정의 갑작스러운 성격, 재정적 측면에서의 엄격함, 그리고 강제 조치 가능성, 불이행 시 구금 포함, 이들은 새로운 책임 규범의 확립이라는 주장과 순전히 기술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은 사법부의 강경화 인식 사이에서 오가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구조적 영향력에 대한 확고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 사법부와 정치적 노출 인물 간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은 해석 흐름 중 하나는 이 판결이 다중 심급을 거쳐 구축된 책임 추궁 논리의 정점이며 더 이상 고립된 사례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법원은 그 권한의 형식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행동했으며 처벌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평등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측에 따르면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사법적 자제 요소로도 작용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 직위의 상징적 중요성과 피고인의 행동이 제도적 구조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 다른 분석 경로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판결의 기술적 근거가 형식적으로 올바르더라도 그 집행의 시기와 방식이 사법제도의 중립성에 대한 인식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의 여지 없이 지급 명령을 즉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대중이 정치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선례를 창출한다. 이러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는 재산상 책임의 존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명세를 고려한 비례성과 합리성 기준에 대한 재고의 문제이다. 피고인의 유명세를 고려할 때 비례성과 합리성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내법적 모독죄로 인한 구속 위험의 선제적 경고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법기관이 유지해야 할 공정성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수사적 과잉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법적 해석과 병행하여 정치권 일부 세력들은 사법부의 결정을 각자의 의제를 강화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당들, 특히 민주당 계열 내에서는 이 판결을 재정적 부정행위 혐의가 실질적 근거를 지녔으며 여러 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사용된 논리는 수사적 논쟁이나 일반적인 비난과 달리 뉴욕 사건은 문서 증거, 회계 분석, 실정법에 기반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배제하고 있다. 이 논리는 해당 사건을 오랫동안 관대하게 처리되어 온 부정행위에 대한 기관 책임 회복이라는 더 넓은 시각과 연결시키려 한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진영에 가까운 목소리들은 이 사건을 활용하여 사법부 일부와 적대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은 잠재적 대선 후보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절차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제시된다. 법적 전쟁 로페어이라는 수사, 법적 장치를 정치적 분쟁의 도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들이 중립적이지 않고 이념적 분쟁으로 오염된 제도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해석 구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은 절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적용의 선택성과 특정 제재가 부과되는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형식적 법적 해석과 제도적 선택성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세 번째 해석적 입장이 존재한다. 이 분석가 그룹은 사법적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기능적 딜레마를 안긴다고 본다. 정치적 상징적 자본을 축적한 개인에 대해 막대한 재산적 규모를 가진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영역의 불안정화 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관측자들에게 문제는 판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의 진보적 이행, 모니터링, 공개적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이는 고위 인사 관련 사건에서 법원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집행에 대한 기관 간 조율된 소통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부재는 결국 모호한 영역을 생성하여 공개적 이해 제기와 자의적 판단이라는 인식을 모두 용이하게 합니다. 이 결정의 실질적 전개에 관해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가 단기간 내에 판결에서 요구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자산평가, 실질적 유동성, 지주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산에 대한 병행 분쟁, 타 관할권에서의 신용 한도 가용성 등 다양한 변수에 좌우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자산 압류 조치, 예를 들어 동결, 법정 경매 또는 트럼프 계열사들에 대한 직접 개입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명령 불이행은 모욕죄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며 구금형의 적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후속 조치와 변호인 측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전국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에 주 법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합니다. 비록 주초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이나 대규모 기업 운영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재의 적용은 이러한 결정들이 더 넓은 정치 체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들을 처리할 단일 포럼의 부재는 관할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산기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연방주의 연구자들이 논의해온 사항으로 주 법원과 연방 법원 간 더욱 긴밀한 제도적 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특히 사건의 영토적 한계를 초월하는 주제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논란의 또 다른 측면은 이 결정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평판적 영향이다.
트럼프가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주 민사사법 역사상 최근 최대 규모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받았다는 정보를 인구의 각 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예비조사 결과 예측 가능한 해석적 분할을 시사한다. 전 대통령에 이미 비판적이던 유권자들은 불신을 더욱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이 판결을 소위 제도적 포위망의 또 다른 장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무당파 및 유보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가 점점 더 큰 법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인식은 주요. 서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느냐에 따라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의 사건은 해석의 유동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 직접적 영향이나 이 사건이 마련하는 선례에 대해 단일한 이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찰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 주사법제도의 역할, 현대 정치 환경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의 경계에 대한 제도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몇 주 동안 변호인 측과 사법제도가 내놓을 대응에 따라 이 사건은 규제적 이정표로 정립될 수도 있고 또는 미국에서 정의와 정치의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신청하셔서 미국 정치의 주요 동향에 대한 근거 있는 분석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